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UPS 마켄 런천 세미나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마켄 코리아 영업이사 박정석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행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바쁘신 업무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오늘 런천 세미나는 주제는 한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시대에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콜드체인 운송 시스템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 콜드체인 로지스틱스 관점으로 고민한 내용들을 공유해드리고, 더 나아가 향후에는 우리 인간에게 더욱더 중요시되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 헬스케어 산업에서 가까운 미래에는 과연 어떠한 방식의 콜드체인 로지스틱스 트렌드가 될지 소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아울러 오늘 런천 세미나는 지금 여러분께서 식사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그냥 간단한 점심 식사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의 톡을 듣고 나서 간단하게 퀴즈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줌에서 카훗이라는 그런 퀴즈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거를 통해서 한 10문제 정도 그렇게 서로 풀어보시고 지금 현재 콜드체인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다 같이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우수한 분 10분을 선정해서 저희 부스로 오시면 소정의 선물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콜드체인에 대해서 톡을 해주실 분 두 분이 계신데요. 첫 번째, 지금 이미 나와 계십니다. 글래디스 초라는 분이 지금 벌써 현장에 나와 계시는데, 이분은 UPS 헬스케어에서 APEC 리저널 세일즈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근 20년 가까이 UPS에서 서플라이 체인과 로지스틱스 분야에서 경험을 많이 쌓으신 전문가입니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서 환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서플라이 체인 분야에 열정을 보여오셨고요. 오늘 이 시간 글래디스는 팬데믹으로 인한 콜드체인 로지스틱스가 과연 어떻게 진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래디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모두 손을 좀 흔들어 봐 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 정말 잘 유익한 시간 보내셨나요? 점심시간도 잘 보내셨나요?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글래디스입니다. UPS 헬스케어 아시아 태평양에서 일하고 있고요.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출장을 와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프로세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발표를 통해서 저와 니나가 이렇게 카훗에서 나중에 여러분이 를 맞추신 분 중에 가장 점수가 높은 분들 10분을 모셔서 선물을 드릴 거니까 저희 부스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스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겠고요. 한번 비디오 보시겠습니다. 1분 30초 정도입니다. 헬스케어를 얘기할 때 문제만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미래가 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건설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개인 생활을 위한 의학품, 그리고 또 보호와 치료가 가능한 곳, 또 진보가 발전 가능한 곳.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쉽게 하려고 합니다. 공급의 부족과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복잡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면서 또한 바이오로직스와 시간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제품들, 그리고 수술 치료를 위한 모든 기술들이 이제 하드워크를 통해서 보내져야만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재고가 중요하고 모두 이런 물류의 상세한 내용들을 사람들이 알고 싶어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UPS 헬스케어가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더 스마트하게, 더 낫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모든 시설들을 친환경으로 만들 것입니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배송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복잡한 임상시험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품질이라는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다 더 대응적이고 보다 더 민첩하게 활약할 것입니다. 미래의 헬스케어는 밝습니다. 저희 UPS 헬스케어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콜드체인 물류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경험을 하였지요. 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됨으로써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모이게 되고 또 네트워크와 또 산업 자체가 이 부분에 모이게 되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면서 코로나도 극복하게 되었고 많은 것을 우리 배우게 되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우리가 배운 것은 바로 이러한 콜드 체인의 발전이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UP에서도 저희가 태스크포스를 활용을 해서 이러한 전 세계적인 메디컬 디바이스의 수송과 배송을 수백만 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보다 더 대응적이면서 탄력적인 시스템을 갖고자 하고 있고요. 이제 물류 부분에서도 냉장 물류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제약 부분에서의 매출 현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제약 부분이라는 것은 물류에서 훨씬 더 복잡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희귀성 질환 등과 같은 것들의 특수 의약품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 연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 33%에 이르는 부분들이 2026년까지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35.3%까지 늘어가게 될 것이고요. 이러면서 더 많은 발전과 역량의 증대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넘기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네요. 됐습니다. 글로벌 제약 산업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350억 달러, 즉 46조 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물류를 통해서 우리는 보시다시피 많은 온도 조절 물류 실패로 인해서 이러한 금액의 연간 손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장 큰 영향은 바로 인간의 생명이 소실된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족이라든지 친구들이 물류의 문제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된다면 매우 슬픈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냉장 시설, 냉동 시설의 물류야말로 우리 제약 제품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에 동인이 되는 부분들을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과 삶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생명을 연장하겠다고 하는 목적은 타협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아웃소싱의 동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4PL과 또한 3PL 물류 업체들을 통해서 어떠한 배송을 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제품들, 최적화의 복잡성, 그리고 또한 비용의 절감이라는 목표 등을 위해서 호스피스나 그리고 제조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 아웃소싱 때문에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UPS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UPS는 이러한 냉동 체인의 물류에 있어서 풀필먼트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시의적절하게 또 빠른 속도로 배송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는 UPS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GDP, GFP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싱가포르에 분부를 두고 있고 중국과 호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엔드투엔드 서비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대양으로 또 해양 수송을 통해서 배송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국내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시장 내에서의 국내 수송 수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2개월 정도 걸리는 그 시간 동안에 계속 배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엔드투엔드 가시성이 필요합니다. 센스
센서와 또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배송이 필요하고요. 또 세 번째는 업리프트가 필요한 것이고 네 번째로는 모니터링과 센싱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콜드 체인 패키징도 하고 있습니다. 포장도 하고 있고 또한 드라이 아이스를 제조하는 냉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지상 운송과 또한 관리형 운송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헬스케어의 물류 전문성을 저희가 모두 통합을 해서 글로벌 유통을 제공하고 있고요. 항공 그리고 해상 수송을 모두 망라합니다. 또한 실시간 선적 가시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리미어 서비스를 통해서 24시간 1년 365일 동안 계속해서 모니터링 가능하게 하고 또 취급의 적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드 체인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온도 조절 운송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앰뷸런스라든지 뭐 24, 22, 또 AP 아니면은 또 같은 여러 시스템을 통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시스템을 또 교체 컴플라이언스를 짓고 있는데요. 품질 관리, 안전성 등에서도 문제가 없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배송이 가능합니다. 온도와 조절 운송이 가능한데요. 이를 통해서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운송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해소하는가, 또 컴플라이언스는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아웃소싱 부분인데요. 여기서 기억하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높아지는 것과 또 두 번째 낮아지는 것인데요. 올라가는 것은 무엇인지 낮아지는 것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높아지는 것은 일단 효율성, 적시성, 품질 되겠고요. 고객 경험, 그리고 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리스크, 물류 비용, 재고 비용, 그리고 또 재고 고정 비용 자산 등입니다. 조금 낮아집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웃소싱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GMP 인증 창고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싱가포르에 있고요. 또 중국에도 있습니다. 또 마르켄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대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그 외에도 모든 고객들에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또 아시아 이외에도 미국, 다른 유럽 지역에도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정말 그 강력한 마르켄이라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 와 있는데요. 이 회사 등을 통해서 모든 서비스를 임상의 전체 영역으로 확장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저장 이후에는 UPS 헬스케어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켄과 UPS 헬스케어와 함께 일함으로써 매우 빠르게 서비스를 심리세게 제공을 하고 있고 처음 시작부터 배송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UPS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공과 해상 운송 또 지상 운송 모두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4시간 1년 365일 또한 가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또한 여러 시스템을 볼게 할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헬스케어 물류 시스템을 통해서 새로운 환자들의 새로운 생명을 연장하고 보다 높은 품질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왜 아웃소싱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더 빠르게 물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마지막으로 UPS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카후트에 문제가 나올 걸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보다 더 복잡한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물류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제약회사다. 그리고 또 온도 조절 물류에서 2도 내지 8도씨까지 GDP 저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GMP 저장이 필요하다. 콜드체인 항공화물이 필요하다. 해상 운송이 필요하다 등등이었습니다. 나중에 카우트에서 질문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제가 이것으로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스는 E20입니다. 와서 꼭 방문해 주세요. 그래서 오셔서 보시고 저 설문도 받아가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Thanks so much, Gladys. 여러분 마지막에 들으셨겠지만 거기에 문제의 힌트를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카훗 퀴즈 풀 때 그 힌트를 잘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두 번째 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나와 계신 분 성함은 니나 바스라는 분이시고요. 저희 마켄 바이스 프레지던트십니다. 더불어서 저희와 글로벌 임상물류와 함께 마켄의 글로벌 GMP 의약품 보관 창고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요즘 이제 국내에서도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붐이 엄청나게 많이 일고 있는데요.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특화된 그런 물류 서비스 경력과 함께 임상 시험 진행 시 환자의 집까지 저희 의약품을 직접 운송을 하고 그다음에 환자로부터 채취된 그런 검체를 직접 실험실로 랩으로 운송을 하는 그런 홈 헬스케어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나 바스, please. So good afternoon, everyone. My name is Nin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니나 바스라고 하고요. UPS 특히 콜드체인 특수 로지스틱스 스토리지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업계 쪽에서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세레농님이 함께 하시기로 했는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서 지금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대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레농님께서 몸이 안 좋으신데도 이렇게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헬스케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트렌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디지털 헬스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클리니컬 트라이얼 자체가 굉장히 탈중앙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탈중앙화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환자들이 의약품을 받는 경로가 병원이 아닌 탈중앙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전자 치료 그리고 세포 치료제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공급망에서 이러한 온도에 민감한 이러한 물질들을 환자에게 적절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과 AI 기반의 다양한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었는데요. 이것이 실제 임상 연구와 로지스틱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환자와의 인터랙션에 어떤 근본적인 영향을 가져올지,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의 트렌드를 가속화하는 데서 기술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도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어떻게 텔레헬스 원격 의료를 시작하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작된 그때를 보게 되면요.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맞춤화된 의료, 원격 의료 이런 것들이 계속 중요해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에 따르면은 실제 미국 CDC에서 내놓은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요, 150%의 원격으로 증가가 있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랬죠. 특히 코로나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점차 시간이 가게 되면서 원격 의료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고 재택 방문해서 환자 치료하는 경우도 이전 대비해서 30% 가까이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직후에 보시면은 또 의료진의 57%가 재택 의료에 대해서 텔레헬스에 대해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긍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76%의 환자들이 현재 텔레헬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한 2019년도만 하더라도 사실은 11%만이 텔레헬스를 사용을 했었는데 현재 그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헬스케어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러한 변화는 당분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모바일 헬스부터 해서 앱, 또 전자 의무 기록을 비롯해서 AI까지, 그리고 보다 정밀화되고 맞춤화된 의학을 위해서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의 방대성 자체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디지털 헬스 기업에 대한 투자가 거의 2배로 늘어난 걸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미국
결국에 헬스케어 스펜딩 중에서 2,500억 달러가 결국에는 가상 혹은 가상 형태의 그러한 케어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그만큼 환자 케어에 있어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러한 추이는 앞으로 더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특히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임상 연구를 더 개선하고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병원의 어떤 그러한 자원들이 코로나 케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게 되면서 실제 환자를 제대로 케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고요. 또 환자들이 병원에 제대로 내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임상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고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탈중앙화된 임상 연구 방법들이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임상 연구의 방법이 점점 더 환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게 되었고 이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기술의 발전과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자적으로 서명을 받고 동의를 받는 이러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직접 병원에 오지 않고도 임상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택에서 그러니까 연구 사이트가 아닌 다양한 장소, 다양한 병원이나 다양한 재택에서 더 많은 프로시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게 되면은 하이브리드 형태의 이러한 임상 연구가 갈수록 보편화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환자 등록과 환자에 대한 어세스먼트 자체를 집에서 그냥 하고 또 약물 투약도 그냥 자가로 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런 연구들이 원래는 소규모의 얼리 페이지 연구에서만 주로 도입이 되었었지만 점차적으로 대규모 임상에도 이러한 하이브리드 디자인이 도입되는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임상 연구가 지금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이라든지 텔레헬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 탈중앙화된 임상 연구의 확대를 가져왔고 가속화를 가져왔으며 환자 경험을 크게 개선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커머셜과 클리니컬 트라이얼과 커머셜 서플라이 체인 간에 있어서의 링크인데요.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되는 트렌드는 바로 정밀의학, 맞춤의학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플라이 체인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이죠. 환자와 관련된 데이터, 그리고 환자의 이력, 그 비롯해서 또한 예측 모델을 기반해서 어떻게 약물에 대해서 모디피케이션을 하는가 하는 건데요. 결국 맞춤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의 유전적인 분자 프로파일에 따라서 맞춤화된 의학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임상 연구 같은 경우에 특히 정밀의학에서는 환자를 모집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았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탈중앙화된 이런 임상 연구가 나오게 되면서 환자 모집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베스티게이터들이 환자를 방대한 지리적 영역에서 환자를 모집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한 환자에 대해서 다양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정밀의학과 또 개인의학이 이제 맞춤의학이 모든 환자들에게 제공이 되게 될 때 그럼 서플라이 체인은 여기에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가 점점 더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2분짜리 동영상인데요. 이거 어떻게 시작을 하나요? Today, cell and gene therapies are transforming the fight against cancer and genetic 예, disorders. 세포 치료제가 유전 질환과의 싸움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급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장 보편적인 것이 오토로거스와 알로제닉 세라피입니다. 오토로거스 세라피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클리니컬 사이트에 방문을 하는데요. 그때 체열을 하게 되고 바이올로직 머티리얼에 대해서 채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환자의 체열을 각 컴포넌트별로 사이트에서 아예 나눠가지고 그런 다음에 시간과 또 온도에 예민한 이러한 물질들을 제조 현장으로 잘 운반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여기에서 이제 셀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고 환자의 스페시픽한 니즈에 맞춰서 오그멘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적절한 치료가 환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있도록 하는 Where 것입니다. allogeneic differs is 알로제닉은 modified 조금 cells 다른데요. directly 알로제닉 grown 같은 in 경우에는 stored in 건강한 constant 도너에서 temperature-controlled facility, 일단 such 샘플을 as 받아서 Market's 이것을 local 저장을 GMP 하게 network. 됩니다. 그래서 GMP 네트워크 At any 상에다가 point when 저장을 needed, 하게 되죠. Mark 그러다가 will 필요해지게 deliver the 되면 critical therapy to 마르켄이 patients. 이것을 While both types of 병원으로 therapies have 운반을 similar 해줍니다. elements, 그래서 이 두 가지 테라피 모두 다 비슷한 엘리멘트가 있는데요. 알로제닉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라지 스케일로 개발이 되어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 공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적절한 서플라이 체인을 확보를 하고 또한 POC와 포인트 오브 케어와 매니팩처링 사이트에 잘 운반되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열 온도에 보호될 수 있는 그러한 패키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글로벌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퀴드 나이트로젠 공급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치료들 같은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화된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에게 안전하게 이러한 물질들을 운반해 주는 것이 Is your 중요한 supply chain 것입니다. ready for the future of healthcare? 예, 여러분들의 공급망은 헬스케어의 미래에 과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So the future of healthcare is 예, already here. 헬스케어의 미래는 이미 도래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탈중앙화된 클리니컬 트라이얼과 또 유전자 치료가 도입이 되었고요. 또 다른 것은 바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또 혼합현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사용이 되면서 점점 더 몰입감 있는 실제적인 경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So imagine metaverse is a 한번 상상을 parallel 해봐 digital 주세요. universe 메타버스라고 하는 where your 것은 digital 디지털 avatar 유니버스랑 같이 병행이 되게 되는데요. 디지털 아바타가 메타버스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뭘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 안에서 직접 경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임상 연구에 메타버스 안에서 참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아바타가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순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바로 메타버스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뭐 환자를 메타버스 안에서 수술하고 이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매우 요연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곧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Connection is a spark that gives our lives meaning. 연결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입니다. It drives us to seek out others who feel the 또한 same way.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는지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비결입니다. Okay, why don't you input the data and we'll take a look together. Hey Mario, what you got for me? To find those who share our views yet offer different perspectives. 같은 것을 쓰더라도 우리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Challenge us with new ways of seeing.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사물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에 대한 도전, 또 우리의 이해를 보다 더 고취시켜주는 것, And enrich our lives.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Great things happen when we 위대한 connect 것은 something bigger than 우리가 ourselves. 우리 자신보다 큰 무언가에 연결될 때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Place this here. Let's see how we go from there, okay? This sense of collaboration and the feelings of 협력과 connection it brings 연대감이 excites us. 우리에게 흥분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I'm gonna move it slightly, okay? We have two planes right now on the same trajectory. As we put people first, technology 사람 중심의 철학을 가지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30, maintaining 2800. We'll be cleared for approach. This changes the way we see the world. 이를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게 되고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Possibilities. And what we see and create next 다양한 유망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을 극대화하여서 이러한 것을 현실에 나가고 있습니다. a world without boundaries. 장벽이 없는 세계, A world where technology enhances 기술이 humanity. 인류를 부강하게 하는 사회, With people front, center, and in the spotlight. The future is here. 미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느 곳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매쉬를 소개합니다.
So I think it's not wrong to assume that one day 예, 그래서 보게 되면은 언젠가 메타버스 안에서 가상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더 어떤 트라이얼 데이터에 대해서 더 보안을 확실하게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하면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바타가 이 메디컬 데이터를 갖고 다니면서 메타버스 안에서 다양한 검사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인터넷의 다음 버전이 아닌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또한 블록체인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와 웨어러블 또 임상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다양한 곳으로 인테그레이션할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임상 연구 데이터의 통합과 또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블록체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인 클리니컬 트라이얼 캔디데이트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점점 더 AI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블록체인이 특히 모델 프리딕션과 또 트레이서빌리티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장점들을 봤었는데요. VR이나 메타버스, AR 같은 경우에 앞으로 몇 년 뒤의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당장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미래의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것은 매우 고객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점점 더 디맨드 중심의 자동화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지막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KPMG에서 오신 분께서 미래 공급망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하고요. 나중에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니나. 예, 잠시 광고 말씀드리면 니나는 오늘 4시 40분부터 이 자리에서 또 하나의 톡을 준비했습니다. 그 콜드체인 바이오로직스에서의 콜드체인 보관 및 유통에 관한 그런 공급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 그때 또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오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땡큐 니나. 자, 지금부터 카훗 퀴즈를 하겠는데요. 이 퀴즈가 다 끝나고 나면 나가실 때 저희가 아이스크림을 디저트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아이스크림 드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훗 퀴즈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방법은요. 먼저 저희가 이 QR 코드를 보여드릴 텐데 이 QR 코드를 찍으시면 거기 링크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럼 링크가 카훗 그 퀴즈 저희 방으로 안내를 할 텐데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첫 번째 이메일을 적어주시고요. 이메일을 적고 그 다음 단계로 가시면 닉네임을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닉네임이 이제 카훗 메인 페이지에 계속 등록되시는 분들이 올라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왼쪽에 초록색에 지금 한 분 등록해 주셨어요. 계속 이제 등록해 주시는 분이 지금 5분 해주셨고요. 지금 저 밑에 이제 뭐 우주리님, 뭐 종준님님, 뭐 제이님 이렇게 쭉쭉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등록을 해주시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카훗 방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퀴즈는 영문으로 돼 있고요. 일반적인 로지스틱스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간단한 질문이니까 그 퀴즈를 보여드리는 그 시간이 썩 길진 않아요. 그래서 카훗 아마 줌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런 게임 좀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지금 43분 등록해 주셨네요. 한 50분, 60분 정도 더 되시면 퀴즈를 시작할까 합니다. 네, 지금 45분 주셨고요. 라떼라는 분. 예, 닉네임 재밌는 걸로 써주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0문제를 다 맞추시고 나중에 이거 마지막에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등수가 다 나올 겁니다. 1등부터 쭉 랭크가 다 나올 텐데 10분을 상위 10분을 저희 선출을 해서 저희 부스로 오시면 저희 부스가 E20번입니다. E20번으로 오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9분, 네, 50분 해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더 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정확하게 50분만 지금 되셨나요? 예, 계속 더 들어오고 계십니다. 한 1분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1분. 한 분은 나가셨어요. 예, 다시 56분 한 30초 안에 등록해 주시면은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어려움 겪고 계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저희 스텝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53분이신데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니스, please start the 카훗 quiz. 자, 시작입니다. 자, 참 거짓 맞춰 주시는 겁니다. 상당히 빠르게 지금 눌러 주시는데요. 요 왼쪽에 숫자가 남은 시간이시고요. 문제 푸는 남은 시간. 오른쪽에 숫자가 답해 주신 분의 숫자이십니다. 네. 7분이 틀리신 것 같습니다. 이한이라는 분이 일단 랭크 1위로 올라서셨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아웃소싱을 하면서 어떤 것이 가장 어드밴티지 있을지 그거와 아닌 답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참 잘 알고 계시는데요. 네, 이한 분이 지금 1위를 계속 사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요건 아까 힌트가 나왔었습니다. 글래디스가 힌트를 줬었죠. 자, 함정도 있어요. 밀리언인지 빌리언. 네? 문제가 안 나와요? 아, 인터넷이 지금 속도가 지금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쪽에서는 이게 랜이라서 속도가 맞는 것 같은 지금 와이파이로 다 지금 하시다 보니까 뭔가 혹시 속도 제니스 can you check the 제니스께서는 무선 와이파이를 좀 체크해 주시겠습니까? 지금도 연결 안 되시나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해주셨네요. 네, 이우주님이 지금 1위로 바뀌셨네요. 이한님은 2위로 내려가셨고, 자, 두 번째 문제, next. 자, 10문제 중에서 5문제, 5번째 문제입니다. 전 세계 200국 이상이 있죠? 네. 네, 고맙습니다. 오, 이한님 다시 1위 돌아오셨습니다. 요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마켓 서비스. 네, 대부분이 잘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한님 계속 1위 지키고 계시고요. 에이미님이 새로 들어오셨네요. 그렇죠? 예, 축하드립니다. 예. 7번째 문제 드립니다. 간단하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네, 대부분 다 맞춰주셨고요. 여전히 이한님 1위 사수하고 계시고요. 순위 변동이 없으신 것 같네요. 네. 다음 8번째 문제입니다.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도 하고 있죠. 네, 너무나도 다 여기 인텔리들만 계신 것 같네요. 되게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1위는 계속 이한님이 유지하고 계십니다. 자, 9번째 문제. 네, 현재 트렌드를 보여드리는 문제고요. 계속 그 1위만 빼고 그 밑에 분들이 계속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다들 저희 제가 다행히 그 지난 6월에 저희 오프닝 세러머니를 할 때 제가 사회를 봤고요. 못 보신 분은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위는 과연 누구이실까요? 자, 1위 이한님, 2위 이우주님, 3위 에이미님, 그리고 나머지 7위부터 8위, 10위까지는 자기 그 휴대폰에 바로 팝업 창이 뜰 거예요. 자기 등수가. 그거를 가지고 저희 부스 E20번으로 오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 그 폰에 자기 등수 팝업으로 뜨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10분이 아직 안 되시는데? 네네. 아무튼 저희 E20번 부스로 오셔서 저희랑 뭐 추가적인 질문도 해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Q&A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없었는데 아직 시간은 10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자들하고 자유롭게 캐주얼하게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 스피커분들 여기 두 분 계시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캐주얼하게 Q&A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나가시면서 저희 후식으로 준비한 아이스크림 잊지 마시고 시원하게 드십시오. 이상 저희 런천 세미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